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부자들이 조용히 매집 중인 8배 성장하는 2차 전지 이 기업 에코프로 뛰어넘는 대장주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도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오늘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 상당히 나쁘지 않았죠.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쌍봉을 맞고 뭐했다.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증시 하락 플러스 뭐했다 2차 전지주들의 약세를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 보면은 뭐합니까? 2차 전지주로서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장중에 약 16% 정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2차 전지 반등에 대한 이런 반등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본격적인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의 시작일지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2차 전지가 2차, 3차, 4차 파동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가 사실 반등이 나왔잖아요.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의 이제 기대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뭐라 했어요. 8배 성장하는 2차 전지 이 기업 부자들이 조용히 매집 중이다. 자, 에코프로 뛰어넘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2차 전지가 2차, 3차, 4차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도 에코프로보다는 다른 거에 대한 기대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예요? 자, 지금 해외 큰손들은 뭐한다?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쓸어 담으면서 2차 전지 수혜주 부상이 예상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의 이제 상승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지만 이게 에코프로는 아니고 뭐다? 포스코홀딩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해외 큰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뭐예요? 부자들 전체적으로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화학을 사는 것을 봤을 때 전체적인 이제 2차 전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차 전지의 단물이 끝난 게 아니라 뭐한다?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까지는 에코프로가 2차 전지를 견인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다? 포스코그룹이라는 거예요. 포스코그룹.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코그룹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유일하게 뭡니까? 자, 유일하게 2차 전지 풀 밸류 체인 완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즉 무슨 말입니까? 즉 원자재라든지 원료 같은 경우도 공급을 하고 직접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제조를 하고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순환 구조.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뭘 알다시피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모든 기업들이 뭐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게 원자재에 대한 이런 부분을 독립하겠다라는 게 스스로가 이제 자급자족해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지금 완성시켜버린 이렇게 계열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쫙 완성해버린 게 뭐다? 포스코 그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에코프로에 대한 미래가치가 낮다가 아니라 뭐 LNF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래가치가 낮다가 아니라 포스코 그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양극재가 됐던 음극재가 됐던 리튬에 따른 원자재가 됐던 뭐가 됐던 뭐예요? 얘네 그룹은 전체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많은 큰손들, 해외 큰손들이라든지 부자 투자자들도 뭐한다? 포스코 그룹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나는 그냥 포스코
관련해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뭐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관련되어 있는 그룹을 매수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이슈가 되었으면 이걸 산다는 거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포스코 관련되어 있는 그룹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다 어때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뭐 매수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뭐 2배 올라간 자리다. 그래도 매수 정말로 괜찮은 이슈가 괜찮다고 하면 매수를 해볼 법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지금 이렇게 올라간 자리가 포스코 관련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 이렇게까지나 올라간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해당 이 구간에서 뭐한다? 매수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뭘 생각해보자. 포스코 그룹이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 이제 큰 손들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왜 투자를 하는지 어떤 이슈가 나올 것인지를 분석을 해봤을 때 거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거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분석을 해보면 좋은데 자 과연 포스코 그룹이 당장에 나와줄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봤더니 지금 시장에 어떤 이슈가 나온다. 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 주행거리 늘려라 이런 거는 뭐 다 알잖아요. 너무나 많이 아는 사실이잖아요. 뭐 배터리 업계 신소재 개발에 살 걸고 뭐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뭐합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이제 뭐 한다고요? 금의 음극재로 불리는 리튬 메탈 음극재를 공동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 SKC와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당장의 큰 손들이 매집하는 포스코 홀딩스의 코앞에 나와 있는 이슈는 뭐다? 리튬 메탈 음극재를 공동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리튬 메탈 음극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양극재가 죽고 나면요, 음극재가 당연히 이제 시세 분출이라든지 시세를 노려볼 수밖에 없는 이게 2차, 3차 올라갈 수 있는 2차전지 다음 테마라고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리튬 메탈 음극재를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음극재와 다른 게 뭡니까? 자 보면은 뾰족한 리튬 돌기 막았더니 전지 수명 4배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음극재는 흑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조 흑연에 대한 이야기, 천년 흑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투자하는 이제 앞으로 상용화시키는 리튬 금속 배터리 음극재는 뭐다? 지금 이제 흑연 대신 리튬 음극재를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본다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리튬밖에 없어요. 리튬.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리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봐도 중국이 불땡긴 하얀 석유 쟁탈전하면서 리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사실 이것까지만 본다고 하면은 정말 2차 전지가 아쉬워요.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이슈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사실상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이미 오른 종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흐름을 봤을 땐 포스코 홀딩스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도 포스코 홀딩스가 투자들 리튬 관련되어 있는 리튬 흑재 관련해서는 뭐가 또 수혜받을 수 없겠다. 또 리튬이 수혜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에는 이미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음극재, 리튬을 소재로 하는 이 음극재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알다시피 리튬 메탈 음극재라는 종목을 이런 하나의 배터리를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할 거는 포스코가 아니면 리튬 관련 모멘텀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본다라고 하면은 늘 말했다시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움직이지 않았던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이제 이 리튬 배터리, 리튬 메탈 음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소재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봤더니 핵심 소재가 뭐다? 자, 지금 아까도 했지만 SKC와 함께 기술 개발한다 했잖아요. 양산의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데 SKC와 손잡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자,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뭐 때문에? 동박 기술이 뭐예요?
리튬 메탈 음극재 제조의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인 만큼. 결과론적으로 이 사실 여기서 이렇게도 보면 SKC가 더 갈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SKC도 역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결과론적으로 어차피 SKC가 또 이슈가 되고 아니죠? 얘가 이슈가 안 돼도 괜찮아요. 포스코홀딩스를 시작으로 리튬 메탈 음극재라는 것이 시장에 또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똑같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이제 음극재 핵심 소재인 뭐다? 동박이란 거죠. 동박. 그래서 지금 경쟁 구도가 가열되고 있고 그에 따른 뭡니까? 동박에 대한 이 시세 분출. 동박 관련 수혜주들의 기업의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의 성장성을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인 시장 뭡니까? 시장 성장만 봐도 10조 동박 시장 잡는다 하면서 SK 쫓는 뭡니까? 롯데라든지 고려 아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동박 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분위기조차도 봤으면 1조 5천억에서 10조 정도 약 이제 7배에서 8배 정도의 이 뭡니까? 이 시장 규모가 성장성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 상방 시세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바로 지금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태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동박장비 내년부터 본격 매출이 언제예요? 이제 2022년도 11월이면은 이제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본격 매출에 따른 동박장비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 태성이라는 종목은 원래는 뭐다? 원래 기조에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2차전지 장비 시장까지 동박으로서 진출을 하면서 아직까지 뭐예요? 오르지 못한 2차전지,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은 2차전지 관련 모멘텀의 수혜주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후발주로 올랐을 때는 뭐한다?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뭡니까? 삼각수렴대를 이제 맞는 자리에서의 뚫어주는 돌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물량을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1,500원을 깨지 않았을 때는 5,000원, 6,0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박의 태성에 대한 소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서 말고 이런 단타, 난 빠른 매매를 하고 싶어요. 시황은 오래 걸리잖아요 하시는 분들 영상의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뭐가 있습니까? 링크를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주소가 있어요. 텔레그램 주소 들어오시면은 지금 2161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이 2161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GW바이텍 이거 이제 지난 금요일에 매수했습니다. 오늘 5% 정도의 수익 실현했고요. 우리로도 사실 매수를 못했던 분이 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우리로도 오늘 10% 20% 이상 급등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강한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었다. 그래서 100% 무료로 매수 매도까지 다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들 안녕!